네, 한 주 동안 떠들썩했던 사건, 사고들을 짚어보는 시간입니다. 베프의 촉 시간인데요. 오늘도 척하면 촉이 온다는 배상훈 프로파일러 모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세요. 네, 데이트 폭력으로 경찰 조사를 받고 나와서 데이트 폭력을 신고했던 자신의 연인을 다시 찾아가서 흉기를 살해하는 이런 사건이 또 발생했네요. 야, 저는 정말 이런 나쁜 놈들을 정말 능지처참해야 된다고 능지처참은 좀 심한 말이긴 하지만 생각합니다. 본인은 자신을 신고한 것에 화가 나서 우발적으로 범행을 저질렀다고 진술하는데요. 이런 사람들 봐주면 안 됩니다. 관련 사건 얘기 한번 자세히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여성분이 약하니까 이따위 행동을 계속하는 거 아닙니까? 그렇죠. 아무래도 예. 이 관계에 있어서의 이런 약자들, 폭력의 약자들을 보호할 수 있는 우리 사회 시스템이 사실 좀 많이 부족한 부분이 있는 것 같습니다. 맞습니다. 자, 우선 본격적인 이야기에 앞서서 용어 정의부터 하고 이야기를 시작하겠습니다. 처음 이 사건이 발생했을 때 데이트 폭력 살인 사건이라고 많이 보도가 됐었죠. 이거 매우 부적절한 용어다. 여기저기서 계속 얘기가 나왔었는데 이거를 그럼 어떻게 바꾸겠다는 얘기죠? 사실 이제 이 데이트 폭력이란 말을 대체할 용어가 사실은 그렇게 많지 않다. 왜냐하면 이게 사회 언어라고 하는 것은 사회 용어라고 하는 것은 이제 의미가 있는 거고 써온 말이 있는데 원래 이제 데이트라고 하는 것 자체가 일정 정도 이제 연인을 전제하는 거고 연인이라고 하는 것은 한국 사회에서는 이제 약간 가부장적인 측면에서 이런 서로 간에 뭐 투닥투닥하는 뭐 약간의 폭력도 용인되는 이런 의미에서 이제 데이트 폭력이란 거를 과거에 써왔고 그래서 네. 데이트 폭력 살인 이런 것은 그걸 전제하는 것이 아니냐. 일정 정도 폭력적인 관계라든가 서로 간의 어떤 뭐 소유 뭐 이런 것들을 전제하는 것이 아니냐. 그래서 이제 좀 바꿔야 된다. 그래서 이제 교제라는 말을 써서 교제 폭력이란 말을 쓴다고 하는데 이것도 사실은 사실 이거 말이 안 된다고 봐요. 왜 이걸 그렇죠. 교제 폭력이라고 해요? 그러니까요.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도 네. 좀 논란이 있는 용어입니다. 근데 대체어를 찾지 못해서 네. 이렇게 하는 겁니다. 그냥 오히려 신뢰로운 관계를 더 이용해서 악용해서 더 폭력을 행사하면서 상대방을 정말로 맞습니다. 그러니까 희생하게 하는 거잖아요. 예, 그렇습니다. 이제 변호사님이 정확히 보신 것은 예. 이 말뜻 자체가 가지고 있는 것. 그러니까 한국 사회는 이런 뭐 데이트 폭력, 교제 폭력 이런 것을 네. 어떤 관계를 형성하는 어떤 관계가 아직은 형성되지 않기 때문에 조심스럽게 써야 되는 부분이라고. 그래서 2022년 여가부라든가 언론 노조에서도 이런 걸 쓰자고 했지만 사실은 이것이 합의가 된 것은 아니고 이제 뭐 어떤 지침 정태, 가이드라인 정도입니다. 그래서 저도 좀 조심스럽게 쓰겠습니다. 제안을 한 거긴 한데 예. 저는 이런 용어 쓰는 것도 반대입니다. 교제나 데이트나 뭐가 달라요? 그렇죠. 데이트라고 네. 하는 말을 우리나라 말로 말하는 게 교제잖아요. 예. 교제는 서로 간에 좋은 감정을 가지고서 사귀어 본다는 뜻인데 굳이 그런 말로 구분해가지고 뭘 해줘야 될 이유가 있어요? 맞습니다. 그래서 이제 변호사님 같이 말씀하신 분도 적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이거는 완전히 다른 관계다. 그럼요. 왜냐하면 실제의 이런 폭력을 보면은 전혀 아닌데도 불구하고 그것을 가장해서 폭력을 하는 경우도 훨씬 더 많고 네. 그러니까 이걸 교제라는 걸로 딱 규정을 해버리면은 형사 단계 아니면 뭐 기소 단계에서도 이미 무엇인가 선입관을 줄 수 있기 때문에 이것은 그렇죠. 조심스럽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우리 옛날에 나쁜 말 중에 하나가 그거예요. 남의 가정사에 끼어들지 말아라. 맞습니다. 예. 그러면서 부인이 길거리에서 대낮에 맞고 다녀도 뭐 맞을만 했겠지. 예, 뭐 남편이 오죽했으면 때렸겠어. 이딴 말을 하는 사람들이 있단 말이죠. 지금 이 사건 같은 경우도 경찰이 약간 말실수를 했다는 그 뭐 느낌이 드는 건 그런 겁니다. 근데 이 실제로 그런 건지 모르겠지만 뭐 연인 사이에 투닥투닥할 수도 있지라는 형태의 인식을 혹시 가지지 않았을까? 그러니까 이거 폭력 자체를 강구하지 않았을까라는 거. 그러니까 이것은 개념이 가진 규정 때문에 나타나는 부분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맞습니다. 자, 전국 언론노동조합 성평등위원회에서는 이런 말 했습니다. 여성을 동등한 인격체로 바라보지 않고 자신의 통제하에 두겠다는 잘못된 인식, 공포와 위협을 통해 타인을 지배하려는 폭력적인 양상들이 연인관계로 포장되어 와서 이런 결과가 나왔다. 이 네. 말이 정말 맞는 말인 것 같은데 저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교제폭력이라는 말을 사용하는 것에 좀 반대입니다. 네. 자, 본격적으로 얘기 한번 해보겠습니다. 이 사건 정확히 어떤 일입니까? 그러니까 발생은 26일 날 발생한 겁니다. 그래서 27일 날 브리핑을 했는데 경찰에서. 근데 원래의 이 21일부터 시작됐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피해자하고 가해자하고 서로 사귀긴 했었습니다. 근데 이것도 좀 애매한 네, 것은 애매해요. 가해자가 33살의 남성입니다. 네. 피해자는 47살의 여성입니다.
그런데 나이 차이도 많이 이제 나네요. 예. 그 피해자의 그 집이 있는데 그 집에 모친이 계신데 모친께서 약간 치매 증상이 있으신 것 같습니다. 왜 이게 네. 중요하냐면 뭐 이제 굳이 말씀을 드리냐면은 마치 이렇게 표현되는 것 같습니다. 이 남성이 이 여성의 집에서 어머니의 그러니까 피해자의 어머니의 이제 묵인하에 아니면 동의하에 무엇인가를 거기서 살았다, 동거했다라는 걸로 받아들일 수 있는 오해가 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어머니는 그 인식을 못 하실 수 있는 분입니다. 그러니까 이게 지금 논란이 되는 것은 일주일에 한두 번 거기서 뭐 약간의 그 간헐적 동거라는 개념을 써서 이렇게 하기 때문에 이 관계가 오해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 말씀을 굳이 관계를 말씀드리는 건 그거고 나이 차이도 말씀드리는 건 그겁니다. 이게 그래서 이게 진짜 어떤 연인 관계라고 할 수 있는 부분의 설정이 좀 애매한 부분이 있어서 이것은 그 시청자들께서 판단을 해보시라고 말씀드리는 거고 어쨌든 관계는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것이 어떤 관계인지 모르지만 근데 21일 날 이 피해자가 그러니까 이별 통보를 합니다. 이제 더 이상 만나지 않겠다. 우리 집에 오지 마라. 그래서 네. 이제 뭐 집 번호도 바꾸겠다라고 했는데 그때부터 폭력이 시작됐습니다. 무려 4일 동안 네. 주변을 맴돌면서 일종의 스토킹이 시작됐던 거죠. 그리고 26일 날 폭력이 행사됐고 이제 잡아 끄는 등에 그래서 신고를 해갖고 지구대에 같이 갔습니다. 근데 거기서부터 문제가 된 거는 조사를 했고 그 다음에 가해자를 먼저 6시 11분 아침입니다. 새벽입니다. 풀어줬고 네. 그 뒤 1시간 뒤에 피해자를 이제 귀가시켰는데 이 가해자가 이 피해자의 차량이 어디 있는지를 알고 그거는 뭐냐면 주변에 있는 PC방에 이거 저 지하 주차장에 있는 걸 알고 그 뒤에 기다리고 있다가 다가서는 피해자를 흉기로 피습해서 살해한 사건입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그 살아있는 상태에서 몇 시간 동안 이제 돌아다녔는데 그때 뭘 했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러니까 살아있는 상태에서 구급 조치를 안 하고 죽게 만들었죠. 실혈사하게 만들었죠. 그래서 이제 피를 많이 흘려서 죽게 만드는 거죠? 예. 아. 흉기로 찔렀는데 그때 당시는 죽지 않았다고 합니다. 그래서 1시간 반 후에 죽었다고 하고 웬일이에요, 세상에. 이 범인은 4시간 동안 차를 돌아다니면서 그 뒤에 이제 이것이 밝혀지게 된 거죠. 그러니까 이 사건은 상당히 폭력적인 상황이라든가 뭐 이 기다리고 기습한 거 그다음에 이거 자체가 죽게 내버려 뒀던 부분도 고의성 이런 것들이 다 포함된 사건들입니다. 그러니까 33살의 A씨가 있습니다. 이 사람은 남성이고요. B라고 하는 47살의 B라고 하는 여성하고 본인은 사귀었다고 주장하고 뭐 집에서 기거하기도 했다 뭐 이런 예, 얘기인 그렇죠. 것 같아요. 자, 그랬는데 2023년 5월 21일 날 이 B라고 하는 여성이 이 남성 A씨에게 우리 이제 그만 만납시다라고 이별을 통보합니다. 그러고 나니까 이 남자가 사실은 여기 대해서 조금 화가 많이 났었나 봐요. 피해자가 없는 집에 찾아가서 문자로 빨리 나와라. 안 그러면 팀을 부신다. 너 이런 식으로 자꾸 하면은 내가 가만두지 않겠다. 뭐 이런 얘기를 했어요. 그래서 두 사람은 26일에 대화를 위해서 만났어요. 그런데 이 대화를 하겠다고 만나놓고는 이제 폭력을 행사한 거죠. 그렇죠. 그래서 사건 발생 직전인 오전 5시 37분에 이 피해자 B 씨는 A라고 하는 남성을 데이트 폭력으로 신고를 했습니다. 두 사람은 출동한 경찰에 의해서 지구대로 갔고 남성이 먼저 풀려났어요. 그렇죠. 왜 남성이 먼저 풀려나요? 그래서 이게 이제 경찰의 조치가 미흡했다. 아니 가해자가 왜 피해자보다 먼저 풀려나요? 그래서 여기서 이제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거기다가 시간 좀 보세요. 5시 37분에 데이트 폭력으로 신고를 했고 지구대에서 경찰이 얼마나 빨리 왔는지 모르겠지만 최소 10분은 걸렸겠죠. 예. 그럼 5시 한 40분에서 47분에서 50분 사이 정도에 아마 지구대로 갔겠죠. 예. 그럼 이동 시간이 있었겠죠. 이것 때문에 한 몇 분은 걸렸을 거 아닙니까? 갔는데 6시 11분에 풀려났다 그러면은 앉아서 뭐 이것저것 조사 꾸미고 이런 시간도 없이 그냥 갔다는 거잖아요. 실제 먼저. 조사가 이루어지지 않았다고 보는 게 그러니까 맞습니다. 그냥 먼저 간 거예요. 그렇죠. 그럼 여성분을 혼자 남겨두고. 그렇죠. 아니 신고한 사람은 남겨두고 신고를 당한 사람은 집에 가라 그러고 이게 말이 되는 거예요? 게다가 이렇게 하니까 화가 나가지고 이 남자가 여성 집에 들러가지고 흉기를 챙겨요. 그리고 두 사람이 자주 가던 PC방 상가에서 기다려요, 이 여성분을. 거기에 차가 있는 걸 아니까. 와, 그리고 난 다음에 오전 7시 7분쯤에 여성분이 이제 귀가 조치가 되는데 10분 만에 주차장에서 피습을 당했죠. 그리고 이때는 살아 있었는데 이 사람을 렌터카에 태워서 도주했다. 그리고 범행 8시간 만에
긴급 체포됐다. 이건데 렌터카는 어떻게 빌린 거예요? 이 사람이 먼저 죽이려고 자기 차 말고 다른 사람 차를 그렇죠. 갖다 놓은 거잖아요. 그랬을 가능성이 높죠. 이 경찰 누굽니까? 가만두면 안 되겠는데요. 그러니까 이제 말하자면 그래서 이제 상당한 고의성과 계획성이 보인다라고 추정할 수 있는 겁니다. 네. 부산 자갈치님이 댓글로 한국은 여자가 너무 많아 이러는데 무슨 소리입니까? 이 소리는 도대체가. 이게 지금 맥락하고 맞는 말도 아닐 뿐더러 이런 부적절한 발언은 매우 이상합니다. 자, 어쨌든 당시 경찰 조사를 받고 나온 피의자 A씨, 피해 여성 집에서 흉기를 챙겨 나와가지고 PC방에서 기다리고 지하 주차장에 여자 차를 보고는 내가 끝까지 얘를 잡아가겠다 이런 마음으로 기다렸을 거 아니에요. 렌터카까지 준비해놓고. 근데 왜 자기 범행이 우발적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우발적이라는 건 자신의 감정을 얘기하는 것 같습니다. 아, 그러니까 죽일 생각은 있었는데 네. 끝까지 갈 생각은 없었다 뭐 이런 뜻일까요? 그러니까 이제 그것이 살인의 우발성, 그러니까 살인의 계획성은 없고 네. 폭력의 우발성을 분리해서 왜 이런 얘기를 하는지 잘 아시지 않습니까? 왜냐하면 이것은 본인의 살인의 그 우발성을 통해서 형량을 경감하려고 주장하는 바인 것 같습니다. 아니 그리고 범행을 저지르면서 일단 여자를 먼저 칼로 찔렀어요. 예. 그리고 난 다음에 차에 태우잖아요. 예. 근데 사람들하고 마주쳤다는 거예요. 이렇게 쓰러졌는데 물어보지 않습니까? 주변에서 네, 이렇게 네. 이거 좀 도와드릴까요? 아, 괜찮습니다. 우리 내 아는 연인인데 지금 아파서 내가 알아서 하겠습니다라고 적극적으로 신고를 말렸다고 합니다. 아, 신고를 하지 예, 못하게. 예. 거기에 도와주겠다는 행인들이 몇 분이 계셨었는데 그 사람들한테 사실 물어보지 않습니까? 피도 있고 그러니까 사실 뭐 우리 여자친구가 뭐 하혈을 하고 그래서 그걸 적극적으로 다 했다고 하니까 이것도 역시 계획성이 나타나는 거죠. 그러니까 바닥에 이렇게 피가 많이 흐른다라고 하면 사실은 많이 찔렸다는 얘긴데. 그렇죠. 예. 야, 이 사람 정말 이상한 사람이네요. 예. 태연하게 거짓말과 어. 그걸 이제 신고를 적극적으로 하고. 못하게 한 거죠. 야, 그러니까 이 목격자는 칼로 찔린 건 못 본 거예요. 못 본 거죠, 찔린 여성분은 쓰러져 있는 것만 본 이 거죠. 남성분이 안아서 예. 이렇게 차에 태워 있는 걸 보고서 무슨 일이냐 도와줄까 이렇게 물어봤더니 아니다 내가 알아서 하겠다. 그렇죠. 고맙다 이러고서 보냈겠죠. 그렇죠. 그러니까 이제 그 찔린 걸 못 본 상태에서 그분이 할 수 있는 건 사실은 없었던 그렇죠. 건데 이렇게 태연하게 거짓말을 할 정도로 이 사람이 이렇게 대담한 범행을 저지른 거군요. 예. 자, 경찰 왜 이렇게 행동을 한 걸까요? 왜냐하면 21일 날 헤어지자 그러고 나니까 그러고 난 다음부터 나흘 동안이나 이 여자 주변을 맴돌면서 호시탐탐 기회를 노렸다는 거잖아요. 그렇죠. 근데 경찰에서는 뭐라고 지금 설명하고 있어요? 이게 문제는 이제 그 지구대에서 한 말을 조사는 했다고 합니다. 지구대 조사 경찰이. 근데 그걸 확인한 것이 일종의 둘 사이 관계. 그러니까 말하자면 사실혼 관계냐? 왜냐하면 이 적용 법규가 다르다는 겁니다. 가정폭력방지법과 네. 스토킹 처벌법 요 부분이 지금 있는데 아동학대 쪽은 아니니까. 네. 그러니까 둘 사이의 관계가 어떤 관계지가 이 경찰의 입장에서는 애매하다. 왜냐하면 동거를 한 것도 아닌데 네. 일주일에 하루 이틀 정도만 그 집에 있었다. 그러니까 그리고 그걸 밝히지 않은 상태고 근데 이 피해자는 사실은 뭐 우리는 이제 헤어질 거다라고 했어. 그리고 생활비를 같이 쓰지 않고 네. 가끔 주거지 온다. 이게 이제 그래서 이제 이것이 비난을 받는 이유가 그게 그거죠. 무슨 상관이에요 그런 게? 그러니까 이제 이게 왜냐하면 가정폭력 방지법을 적용하려고 했더니 사실적 관계가 아니니까 적용할 수 없다. 아니 그거랑 무슨 상관이에요? 그냥 폭력을 적용하면 되는 거지. 그러니까 그걸 적용하려고 했더니 긴급 체포 요건이 안 돼 갖고 본인은 그냥 가겠다. 이런 상태였다는 거예요. 참 이 경찰 특이하신 이 경찰 어떻게 되신 분인지 모르겠네요. 예. 현실적으로 신고가 들어갔으면 현행범 아니에요? 아니 근데 그 같이 왔고 일단 신원을 얘기를 했고 그러니까 거기서 조사를 이제 내가 실제가 어쨌든 조사를 해야죠. 그렇죠. 근데 이제 거기 이 둘 사이의 관계가 아는 관계이기 때문에 이제 돌려보낸 것 같습니다. 아니 아는 관계인데 신고를 했단 말이죠. 예. 그럼 아는 관계가 무슨 상관이냐고요. 아는 사람한테 제가 지금 위협을 느껴가지고 경찰에 신고를 했는데 너 아는 사이니까 가라 이게 말이 된다는 소리예요. 이 경찰 도대체 누구예요 정말? 그래서 이제 이 처리가 잘못됐다. 아니 최소한 이 상황에서는 붙잡아 뒀어야 됐다. 왜냐? 그리고 내보냈다 하더라도 피해자를 먼저 내보냈어야 된다. 당연하죠. 예. 근데 이제 여기서는 뒤집어진 거죠. 가해자는 한 15분? 그러니까 사실은 몇 마디 물어보지 않고, 뭐 아는 사이 같으니까 조사 나중에 받게. 그래. 내보내고 피해자는 1시간 뒤에. 그러니까 이게
조치가 거꾸로 된 거 아니냐? 아니면 조금 더 이제 심리적으로 안정시킬 수 있는 상태로 데리고 있었어야 되는 것이 아니냐? 가해자를. 이게 이제 아무리 처벌을 하지 않는다 못한다 하더라도 네. 그래서 이제 그 경찰이 이 부분에서 비난을 받는 것 같습니다. 원래 경찰들은 좀 이런 식으로 일 처리를 이상하게 합니까? 저도 이 처리는 사실은 좀 이건 저도 전혀 이해. 제가 아무리 경찰들 저도 오랫동안 봐왔지만 이렇게 일 처리하는 사람은 처음 본 그러니까 적이 없어요. 저도 이거는 사실 좀 이상한데라는 느낌이 들었어요. 그리고 이제 당시에 했던 범죄 위험성 판단 체크리스트 같은 경우도 네. 결과적으로 낮음이 나왔다고 하는데 사실 이거는 좀 뭐라고 하나 사후적 처리 같습니다. 왜냐하면 이 사실은 이게 이제 뭐라고 하나 집으로 돌려보낼 때 이게 네. 근거가 있어야 되는 거니까 혹시 근거를 만들기 위해서 이렇게 낮음으로 처리하지 않았을까라는 의심이 좀 듭니다. 아니 저는 이것도 이해가 안 가는데 아까 제가 여러 번에서 계속 말씀드렸지만 5시 37분에 첫 신고가 들어왔어요. 예. 그 신고를 받고서 112 상황실인가 뭐 그런 데서 가까운 지구대를 이렇게 연결해가지고 가라고 출동하라고 하겠죠. 그러니까. 그렇게 해서 거기서 그 지시를 받고 곧바로 또 출동해서 가겠죠. 뒤로 갔죠. 이거 하는데 시간이 10분에서 15분은 걸린다니까요. 그렇죠. 그러면 5시 37분에 최초 신고가 들어왔고 10분 정도 걸렸다고 치더라도 그다음에 거기 도착해서 누구십니까? 무슨 일 있습니까? 여보세요? 나오세요? 갑시다. 이렇게 하는데 최소한 5분은 걸린단 말이에요. 다 합쳐보세요. 이게 55분이 넘는다고요. 그리고 난 다음에 그 사람을 태우고서 가요. 지구대 도착하면은 뭐 곧바로 막 이렇게 막 그 사람 앞에서 이렇게 뭐 합니까? 들어오세요. 앉으세요. 자, 여기 제 컴퓨터 켜놓고 일 시작하겠습니다. 라고 하면서 뭔가 하는 얘기가 필요하겠죠. 그것도 5분은 걸리겠죠. 그럼 그게 벌써 6시 정도 아니겠습니까? 근데 6시 11분에 이 남성을 내보낸단 말이에요. 11분 동안에 체크리스트를 다 체크해가지고 내보냈다고요? 낮음이라는 거 확인하고? 게다가 가정폭력인지 아닌지를 왜 확인합니까? 자기네끼리 지금 앉아가지고. 그래서 이제 이게 뭔가가 조금 이게 설명이 너무 말도 안 되는 설명을. 중첩돼 있다는 느낌이 든다는 거라서 결과적으로 이제 금천경찰서라든가 이쪽에서는 설명이 진행이 되는데 각각의 과정이 조금 너무 단축되거나 그런 느낌이 들어서 그래서 이제 여기에 대한 어떤 뭐 매뉴얼이라든가 이런 부분이 부족한 것이 아니겠느냐 아니면은 뭔가 이게 어떤 선입견을 가지고 그러니까 뭐 연인 사이에 투닥투닥 할 수 있지. 그래서 그럼 뭐 먼저 나가세요. 여기 뭐 이런 형태로 처리돼 있지 않았을까라는 이제 의심이 든다는 거죠. 자, 6시 11분에 남성 지구대에서 나오고 여성은 7시 7분에 지구대에서 나오고요. 예. PC방 주차장에서 여성분이 피습당한 건 7시 17분이랍니다. 예. 여러분 한번 시간 순서를 계산해 보세요. 이게 도대체가 상식적으로 맞는 시간인지 저는 도대체 알 수가 없고 죄송합니다. 이 상황에서 경찰은 이 남자에 대해서 범죄 위험성 판단 체크리스트까지 작성했다고 그래요. 예. 자, 갑자기 여성분하고 싸우다가 신고를 당해가지고 지구대까지 갔다 온 사람이 거기서 나 이 사람 죽일 겁니다. 이 사람 계속 가만두지 않겠습니다. 이렇게 체크리스트에 체크할 리는 없잖아요. 누가 보더라도 그렇죠. 뻔한 질문들인데. 그러니까 보통 이제 뭐 이런 사람들은 뭐 이제 실실 웃으면서 이제 여러 가지 뭐 걱정하지 마세요. 내가 알아서 이런 형태로 했겠죠. 그 가능성이 제일 높겠죠. 게다가 저는 이 남자가 너무 뻔뻔하다고 생각하는 게 현재 특가법상 보복살인 혐의로 구속이 되는데 피해자한테 미안하지 않냐 그랬더니 죄송하다 평생 속죄하며 살겠다 이렇게 말했다는 거예요. 자기는 왜 살 생각을 하죠? 이것은 본인이 끝까지 살아남겠다는 주장 아니에요? 속죄하며 살겠다? 나는 끝까지 살겠다. 피해자에 대한 얘기가 아니라 자기 자기 자신에 대한 자신에 자기 대해서. 자신에 대한 심리적으로 자기 자신에 대한 얘기죠. 야, 진짜 너무 뻔뻔하네요. 연인에게 흉기를 휘두른 것도 모자라서 8시간을 도주하면서 옆에서 여성분이 피를 많이 흘려서 죽을 정도로 그게 실혈, 출혈이 너무 커가지고 사실은 피가 너무 많이 바깥으로 빠져나가서 죽었다는 거잖아요. 그때까지 아무런 조치도 취하지 않아 놓고서는 어떻게 이런 행동을 취하고 어떻게 이렇게 뻔뻔할 수가 있는 거죠? 아마 이 위쪽으로 돌아다니면서 1시간 40분 동안 살아있는 상태에서 상당히 많은 뭐 폭력이 있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이 합니다. 그렇죠. 한두 번이 그러겠어요. 이 여성분이 이 정도 할 정도면은 참. 자, 경찰 소극적 대응 이건 정말 좀 엄격하게 책임을 물어야 될 것 같고요. 자, 더 중요한 건 이겁니다. 이러한 종류의 폭력을 한두 번 발생하는 것도 아니고 이런 사람들의 특징은요. 다른 힘이 센 사람들에게는 공격성을 보이지 않는다는 거예요. 특히 경찰들한테는 너무 잘하죠. 네. 그러니까요. 그래서 약하고 힘없는 사람, 이런 사람들을 특정하게 골라가지고 이렇게 함부로 하고
그래도 자기는 살아남을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이 어느 정도 무의식에 있는 거 아닐까? 상습범일 가능성이 있죠. 그래서요. 그러니까 착취형, 기생형 상습범일 수 있죠. 이걸 해결을 좀 해주셔야 되는데 어떻게 해결해야 됩니까? 그러니까 말하자면 이런 경우에 이제 소위 이런 부분에 있어서의 접근 금지 명령이라든가 아니면은 경찰에서 적극 조치를 하기 위해서는 이런 관계를 법적으로 좀 정리를 해야 된다라고 하는 것이 이제 한국 여성정책연구원의 박성민 연구원이 주장한 바고 많은 분들이 그런 쪽으로 이제 물론 이제 권인수 박강원 의원이라든가 아니면 뭐 국민의힘의 김미애 의원 같은 경우도 이런 부분에 대한 법적인 보호가 필요한 것이 아닐까라고 해서 가정폭력방지법을 좀 확장해야 된다. 아니면 스토킹 방지법 쪽에 별도 조항을 둔다. 두 가지 방향으로 지금 얘기가 되고 있습니다. 아니 이 여성분이 하시는 건 다 있는데도 불구하고 결국에는 이렇게까지 끔찍한 일을 당했다고 한다면 지금 현재 있는 시스템의 허점이 너무 크다는 얘기인데. 너무 크죠. 네. 그러니까 이제 현실에서 네. 경찰이 지금 변호사님이 아까 너무 황당해하신 것처럼 네. 그런 일이 발생한다는 거예요. 왜냐? 야 이거를 왜 이렇게 처리해? 근데 경찰은 아니 이들이 무슨 관계인지 모르겠는데 우리가 어떻게 처리해? 이 상황이라는 거죠. 물론 그 변명은 사실 변명이 안 된다고 생각하지만 변명의 거리를 주는 상황이 지금 된다는 거예요. 네, 어쨌든 한국 여성의 전화가 언론에 보도된 사건만 가지고 분석을 해보니까 남편이나 애인 등 친밀한 관계의 남성에 의해서 최소 86명의 여성이 살해됐더라. 작년 한 해만입니다. 그렇죠. 2022년도에 지금 화면 보시는 것처럼 빨간 색깔로 보이는 게 2022년도에 86명이 살해됐고요. 21년도에는 83명이 살해됐고요. 2020년에는 97명이 살해됐습니다. 2019년에는 88명이고요. 그러니까 2019년 이후부터는 최소한 80명 후반대의 사람들이 다 이렇게 희생이 된 거예요. 나머지는 다 살인 미수인 거고요. 살인 미수도 의료 기술이 좋아서 살아남은 겁니다. 아, 응급 조치를 빨리 해서. 그렇군요. 저 살인 미수도 옛날 같으면 살인입니다. 원래는 네, 왜냐 의료 기술이 있는 나쁘니까 응급 조치 안 되니까. 그래서 네. 우리가 살인 미수라고 해서 간과하면 절대 안 됩니다. 경찰청 통계를 보더라도 이러한 종류의 폭력으로 검거된 사람은 2016년도에 8,367명에서 작년에는 12,841명으로 53%가 넘게 늘어났다고 하네요. 이러면은 정말 끔찍한 일인데 이게 물론 이제 예전보다는 적극적으로 신고를 많이 신고도 해서도 하고, 있겠지만 해결이 안 된다는 얘기밖에 안 돼요. 그래서 이제 너무나도 이 부분에 대한 법적인 미흡 그리고 저는 법적인 미흡도 들어가지만은 현실적인 형태의 조치 상황이 적극적으로 개발이 돼야 된다. 특히 뭐 접근 금지라든가 아니면 전자발찌라든가 아니면 스마트워치라든가 이런 부분들이 그래서 이제 말하자면 미국이나 영국이나 이런 데서는 신변 보호 조치에 대한 KT법이라든가 아니면 클레어법 같은 거라 이런 부분들이 적극적으로 많이 얘기가 되고 있는 부분들이 그런 거고요. 특히 이제 문제는 이런 겁니다. 영장주의의 예외를 일정 정도 좀 인정해 줘야 되지 않느냐. 왜냐 제가 아까 경찰에서 일정 정도 좀 잡아둘 수 있는 어떤 시간이 조금 있어야 되지 않느냐. 그리고 그렇죠. 순서를 네, 예. 이건 좀 너무 이상한 거는 왜 가해자부터 풀어주는지 모르겠어요. 왜냐하면 피해자부터 좀 해서 안전한지 확인하고 가해자의 심리 상태를 낮춰갖고 해야 되는 이런 구체적인 매뉴얼이 있잖아요. 네네. 그러니까 약간의 영장주의 예외라 하더라도 이런 부분들에 대한 매뉴얼이 생겨야 되는데 그 부분이 현실에서는 적용이 안 되니까 그냥 탁 풀어주니까 부탁해서 살인이 일어나는 이것은 아니지 않느냐. 정경현님께서 피해 여성분들은 대부분 경찰의 안일한 대응이 문제였을 것 같다. 이렇게 정확히 지적을 해주셨습니다. 그렇죠. 그 말이 저는 정확하다고 보고요. 이런 얘기도 하셨습니다. 요즘 경찰이요. 윗선 눈치만 보지 제대로 된 일을 안 하는 것 같습니다. 이런 얘기 하시는 분들도 좀 많네요. 맞습니다. 그건 왜냐하면 특히 이제 성과주의에 너무 매몰돼 갖고 지금 윤희근 청장이라는 수뇌부들은 너무 성과주의 때문에 아까 체류행 나오는 것도 그렇지만은 그런 부분에서 너무 좀 안일하게 대응하는 것이 아닌가 싶습니다. 네. 관리자님, 부산 자갈치씨를 차단해 주세요. 무슨 말 같지 않은 소리를 해요. 죽은 사람은 그럴 만한 이유가 있다니요. 뉴스마트 관계자 여러분, 이분 정리해 주세요. 자, 오차드님 슈퍼챗 감사드리고요. 나동현님도 감사드립니다. 자, 해외에서는 요거 하나만 간단히 정리하고 넘어가죠. 해외에서는 이런 법을 조금 KT법이라는 이름으로 정리를 했다면서요? 예, 그냥 신변 보호 대상을 확대하는 겁니다. 과거에는 가정폭력방지법에 가족관계 어떤 사람이라든가 뭐 이런 형태의 한정되어 있었는데 그걸 좀 확대해 갖고 친밀한 관계에 있었던
어떤 사람 쪽으로 폭력 범죄에 의한 신변 보호 대상을 확대하는 형태가 이 KT법의 주요한 내용입니다. 네, 신변 보호 명령 대상을 예. 꼭 결혼한 법적 혼인 관계에 있는 사람뿐만으로 한정하는 게 아니라 예. 연인 관계로까지 확대할 수 연인 관계 있는 혹은 연인 관계였다 아니면 연인 관계를 가정폭력 주장하는 주장하는 사람들까지도 그런까지도 그리고 영국에서는 클레어법이라고 해서 연인의 전과 기록 공개를 요구할 수 있는 것으로 예. 특히 당사자가 아니라 다른 제3자도 정보 제공을 요구할 수 있는 예. 것으로 했다는 그래서 거군요. 이게 클레어법은 굉장히 중요한 거는 정보 제공의 그 주체랑 이런 걸 좀 확대해서 네. 보호 주체를 좀 확실하게 하는 부분 때문에 클레어법은 상당히 의미가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들어야 될 것 같습니다. 지금까지 배상훈 프로파일러와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